보물섬 2조 원의 비밀. 서동주가 맞서야 할 진짜 적. 서동주는 염장선의 스위스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 계좌에는 2조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고 서동주는 그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염장선의 검은 자금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거대한 지하 조직과 얽혀있는 자금이었다. 서동주는 손에 땀을 쥐며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이 돈이 사라지면 염장선은 끝장이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들였다. 며칠 뒤 염장선은 계좌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서동주, 이 자식이 감히?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쳤다. 하지만 그 돈은 염장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자금은 비밀 조직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이었고 그 조직은 정부 내부까지 뻗어 있었다. 서동주는 이제 사방에서 적을 마주했다. 염장선은 그의 목숨을 노렸고 비밀 조직은 그의 흔적을 지우려 했으며 정부는 그를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낙인 찍었다. 화면은 서동주의 땀에 젖은 얼굴과 그의 손에 쥔 메모지를 클로즈업하며 암전된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총성이 뒤섞이고 관객은 숨을 죽인다. 서동주는 이 삼면초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조원은 그를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그의 무덤이 될 것인가? 권력과 돈을 둘러싼 이 전쟁은 이제 막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몇 가지 발전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살아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모든 기억을 잃었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서동주. 하지만 다행히 살아있었다. 몸부림치며 간신히 살아남은 그는 청구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비밀스러운 길을 통해 탈출했다. 하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잠시 의식 없이 여행을 하다가 마침내 눈을 뜨고 이전의 모든 기억은 지워졌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자신이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기억이 지워진 채 지구를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주어진 단서에 따라 여행을 시작했다. 살해당했을 때 입고 있던 턱시도를 든 그는 재단사에게 갔다. 하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다. 서동주가 만난 것은 여운남과 연미초와 같았다. 여운남은 서동주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를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뻤지만 차가운 시선만 받았다. 서동주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모른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새로 온 사람처럼 조심조심 눈을 감았다. 여운남이 그를 동주라고 부르자 그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다가 곧장 말했다. 나는 UBC 시절에 기억하던 서동주가 아니야. 내 이름은 성현이야. 그녀는 서동주의 지나치게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충격을 받은 듯 얼어붙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대했던 사람을 눈앞에서 만났지만 그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가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지켜보던 연미초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러고는 누군가를 불렀다. 그녀가 연락을 시도한 사람은 당선이었다. 서동주는 아직 살아있어. 서동주와 함께 재단소를 나선 여운남은 서동주에게 휴대전화를 건넸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이걸 받아. 연락해.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하지만 서동주는 그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낯선 사람의 환대는 꽤나 불편했다. 두 사람은 각자 복잡한 심경을 안고 헤어졌다. 하지만 이때 어두운 그림자가 서동주를 따라왔다. 누군가가 몰래 그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그가 전화 통화에 집중하는 사이 손에 마취제를 든 남자가 서동주에게 다가왔다. 조용히 정확한 타이밍으로 알려진 그 남자의 정체는 청구호였다. 한편 염장은 연미초로부터 서동주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뭐라고? 서동주, 살아있니? 그는 그를 응시했지만 곧 표정을 바꾸고 곧바로 청구호를 불러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다. 그를 잡아야 한다.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 서동주의 생존이 기록되었으니 은폐된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가 기억을 되찾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가 낭비한 시간 속에 어떤 인격들이 숨겨져 있을까? 그리고 그를 노리는 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진실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그는 본래의 인격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음의 서사를 발견하라. 청구호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서동주는 마취제, 주사로 의식을 잃었다. 그는 저항할 수 없이 납치되었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찬 어두운 공간에 놓였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니 수많은 고문 도구들이 뭉쳐 놓여 있었고 벽과 그 전에 그 장소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통로가 거의 구별되지 않았다. 섭씨 1460도의 대기 온도 속에서 염장은 서동주의 열정 없는 모습을 지켜보며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서동주는 그 번호를 알 수 없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염장은 거부했다. 강압의 분위기가 감돌았고 곧 그는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 서동주의 의식은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희미해졌다. 그를 지켜보던 허일과 고은은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특히 허일은 서동주를 바라보며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희미하게 과거를 떠올리며 서동주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다. 처음에는 무거운 죄책감을 느꼈던 허일은 결국 염장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단순한 고문만으로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고 서동주의 기억은 아마도 사라졌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염장은 오랫동안 이를 숙고한 후 결국 허일의 권고에 따라 서동주를 대산병원 정신과로 옮겨 최면 치료를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동주는 신경과 전문의가 이끄는 의학적 최면을 받았다. 그는 깊은 최면에 빠졌고 그 후 과거의 기억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염장이 원래 원했던 것과는 달리 그는 스위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성당의 안뜰과 그가 사랑하는 수녀의 모습이 있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을 찾아온 한 사람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도망쳐! 소리가 점점 커졌고 서동주는 갑자기 몸을 움직이며 최면에서 깨어났다. 그는 땀을 흘리며 의자에서 일어나 방금 떠올린 기억의 의미를 생각했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기억을 되찾기 위해 성당을 방문해야 했다. 어린 시절 그와 친구들이 방문했던 그 장소? 그는 성당으로 바로 가서 수녀를 만났다. 수녀는 얼마 전 마을에 온 서동주를 반기며 아무 말 없이 조언을 해줬다. 그녀는 서동주에게 공비서를 만나보라고 권했다. 서동주는 수녀의 권유에 따라 공비서의 사무실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인정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여수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그는 말을 이었다. 그녀는 여수호의 애인이었습니다. 서동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그는 인공호흡기를 들고 그녀가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렸다. 여수호의 불륜을 알게 된 차덕희, 누군가가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 했다. 하지만 살아남았잖아. 그 순간 서동주의 생각은 공허했다. 과거의 잔재가 뭉쳐지자 그는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사실을 숙고한 뒤 허도에게 직접 찾아갔다. 그는 그녀에 대해 직접 물었다. 당신은 나를 죽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사용했나요? 선생님, 그 말을 들은 순간 허일도의 얼굴 근육이 굳어졌다. 한편 염장은 여전히 서동주가 상태가 안 좋다고 믿고 선호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그가 자주 확인했음에도 서동주의 기억이 돌아온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염장은 짜증을 내며 그에게 소리를 지른다. 이게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면 내가 개그맨이야. 필요하다면 스위스 계정을 재구성해서 당신 머리를 포함시킬게. 하지만 염장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서동주의 기억이 이미 돌아오고 있고 그는 세상에 복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서동주의 복수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의견을 표현하세요. 다음 주에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